좋은 저녁입니다. 지금부터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 4번째 강좌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간의 조건 4장 헤어슈텔렌, 제작하는 거, 작업하는 거, 작업에 관하여 이제 오늘 강좌를 시작하겠는데요. 여기에서 그 유명한 호모 파베르라고 하는 라틴어 개념이 나오죠, 그죠? 제작하는 인간.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나 아렌트는 이 4장의 헤어슈텔렌의 첫 번째 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 제작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이 세계의 사물의 세계의 지속성과 관련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절이 제목이 Die Dauerhaftigkeit der Welt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는 지속성을 갖고 있어, 그죠? 이 지속성이 바로 작업의 어떤 그 특징이에요. 노동과 다른 거죠. 노동은 3장에서 이미 다룬 것처럼 노동은 작업과 가장 다른 게 지속성이 없어요. 노동은 소비를 전제로 하고 언제나 소비를 통해서만 노동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노동은 늘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은 언제나 노동을 통한 생산물은 소비를 통하여 사라지고 또 다시 노동을 필요로 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에 반하여 제작이라고 하는 거죠. 제작은 헤어슈텔렌이라는 거는 가장 큰 특징이 이 세계의 지속성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작을 하고 어떤 것을, 사실 작품을 만드는 것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제작을 한다는 거는 장인들이, 그죠? 어떤 자연물을 통하여, 자연의 어떤 나무를 통하여 바구니를 만드는 장인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자연의 목재를 통하여 의자나 그 다음에 책상을 만드는, 그죠? 이런 게 바로 제작인 거죠. 예술가가 예술작품을 만드는 거. 이 제작의 마지막 절이 이제 바로 이 세계의 지속성과 예술작품인 거예요. 그죠? Die Dauerhaftigkeit der Welt und das Kunstwerk라고. 그러니까 결국 제작의 가장 이 세계의 지속성을 가능하게 하는 건 예술작품인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 두 번째 절이 사물화인데 이 첫 번째 절과 두 번째 절, 그게 세계의 지속성과 사물화를 다루는 부분에서 한나 아렌트는 노동과 작업의 차이를 계속 이야기해. 그게 자연문을 인간이 다루는 거에 있어서는 노동이나 작업은 똑같아요. 예를 들어 경작을 하는 것 갖고 이야기합시다. 농부가 밭을 경작한다, 여러분. 이건 노동이야, 작업이에요. 참, 이건 노동이에요. 그런데 어떤 장인이 자연의 목재를 갖고 바구니나 책상을 만든다. 이건 뭐야? 이건 작업인 거야. 두 개의 차이는 뭐죠? 노동은 소비를 결과물로 갖고 와. 그게 소비를 하게 되는 현상을 갖고 오는 건 노동이고, 그 결과물이 지속성을 얻는 거는 바로 뭐야? 작업인 거야. 제작인 거야. 호모 파베르인 거야. 그러니까 장인과 예술가와 그 다음에 또 다양한 어떤 그 장인 정신을 갖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모든 사람은 호모 파베르인 거예요. 그게 호모 파베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
바구니, 그죠? 그 다음에 책상, 의자, 예술가가 만드는 예술 작품. 이거는 이 인공세계를 인간이 이 문화의 결과물인 거예요. 호모파베르는. 그 도구를 만드는 자란 뜻도 있어. 이건 사실은 하이데거가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 그죠? 도구로서의 어떤 도구 전체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도구를 만드는 인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 누구야? 프랑스의 철학자가 이야기했죠. 그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철학자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노동과 작업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마치 농부도 노동을 하는 것 같고, 장인이나 예술가도 노동을 한다라는 것에서는 동일한 것 같아. 우리가 볼 때는. 엄연히 달라요. 왜냐하면 노동은 반복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작업은 뭐야? 끝이 있어요. 작업은 처음과 끝이 있어. 응? 그러니까 이 세계의 모든 문화를 세운 인공세계라 그래. 알티치피엘레 벨트라 그러고, 또 다른 말로는 퀸스틀리시어 벨트야. 이 독특하게도 퀸스틀리히라고 하는 독일어의 인공적인이라는 단어에는요, 예술이라고 하는 쿤스트의 단어와 동일한 어원을 들어가. 여러분, 동일한 어원으로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인공적인 세계를 만드는, 자연물을 통하여 사물화를 시키는 게 바로 작업을 하는 호모파베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하는 인간은 예술가예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런 장인이 현대에는 예술로 들어가는, 여기에는 무슨 비판적 고찰이 필요한 게 있어요. 그 이유는 오늘날 예술가는 어찌되었건 교환시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게 이제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문제점이 있는 거야. 타우슈 마르크트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교환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교환 가치 때문에 이러한 고대의 예술성은 점점 장인 정신은 사라지게 될 수 있는 거야. 왜? 팔아먹는 교환 경제, 시장 경제에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노동과 제작이, 작업이 가장 다른 게 없네요. 노동은 끊임없이 자연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아요. 자연으로부터 분리돼 갖고 이 자연을 지배하고 조작하고 통제하고 파괴하지 않아. 호모파베르는 이 자연물을 대상화시켜서 그것을 파괴하여서 인공물로 만드는 자들인 거야. 근데 노동을 하는 농부는 봅시다. 자연과 삶의 필요에 의하여, 이게 이제 한나 아렌트가 notwendigkeit, 필연성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게 삶의 필연성에 붙잡혀서 자연과 하나가 되어서, 그죠? 그 자연의 리듬 속에 함께 노동하는 자는 들어가는 자야. 이게 노동하는 동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으로부터 분리되는 게 아니라 자연의 리듬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맞추어서, 그죠? 하나가 되는 거. 이게 노동인 거야. 그러니까 농부가 경작하지 않으면 뭐죠? 노동을 통하여 경작하지 않으면 그 밭은 어떻게 되어버려요? 그 밭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 황무지가 되어버려요. 그게 노동은 자연의 순환과 더불어 끊임없이 그 리듬에 맞추어 반복해야 됩니다. 근데 작업은 뭐예요? 작업은 이 자연의 사물들을 뭐예요? 인간이 파괴하여서 작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작업인 거예요.
그게 호모 파베르는 도구를 만드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구를 노동하는 자들도 사용합니다. 그죠? 당연하죠. 농부가 밭을 갈 때, 석가래라 그러나? 그걸 소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곱비에다 매갖고, 밭을 가는데 사용하잖아. 도구는 호모 파베르, 작업하는 자가 만들지만, 노동하는 자도 그 노동을 용이하기 위해서 그 도구를 사용하는 거야. 그죠? 그런데 노동하는 자는 그 도구를, 그죠? 그 도구를 세계화, 그죠? 작업할 때 세계의 자연과 더불어서 그 리듬 속에 하나의 혼연일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 도구를 통하여, 노동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그 생산물들은 전부 다 소비되는 겁니다. 맞죠? 그죠? 그런데 예를 들면 한번 봅시다. 예를 들면은 작업을 통하여, 호모 파베르를 통하여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한 그 결과물, 생산물은 뭐야? 지속성을 갖는 거야. 이게 다른 거야. 구두 지속성 같죠. 여러분, 구두는 사용하지 않으면 지속되는 거야. 예술 작품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게 노동과 다른 거예요. 노동의 결과물은 소비를 통하여 사라져. 그래야 또다시 노동을 필요로 하는 거야. 그게 노동의 특징은 반복이야, 그죠? 그런데 작업의 특징은 뭐예요? 작업은 지속성을 가져야 돼. 그 여러분 봐봐. 장인이 만든 바구니 한번 봐봐. 그거요, 뭐 이렇게 부러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으면 얼마나 오랫동안 써. 그런 것처럼 건축가가 만든 집이나 이런 건 전부 다 뭐예요? 작업에 들어가. 그래서 우리의 인공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자연을 파괴하여 우리의 문화를 만드는 게 호모 파베르인 거예요. 완전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호모 파베르는 문화를 창조하는 자인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대신 자연을 파괴하는 군주로서 나타나. 근데 노동하는 동물은 뭐야? 노동하는 농부, 예를 들면은 이런 노동하는 자는 뭐야? 결코 자연을 파괴하지 않아. 오히려 자연의 순환 속에 들어가서 그 자연의 리듬 속에서 자연과 하나가 돼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자연에 오히려 복종하는 자들이 노동하는 자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근대로 넘어오면서 이 도구가 뭐죠? 이 도구가 어떻게 되어버렸어? 그러한 자연과 일체가 될 수 있는 이 도구가 기계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도구가 기계로 변하면서 이제는 노동을 하는 자는 뭐예요? 이 기계의 기계는 도구로 만들어졌는데, 근대의 이 기계화는 뭐야? 이 도구가 오히려 주인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도구에 맞추어서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그게 수단이 뭐야? 목적이 돼버리는 거야. 이런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계화의 시대가 돼갖고 호모 파베르가 발달해갖고 이제 자본주의의 발달에 의하여 생활 필수품을 쉽게 만들어내는 기계화의, 자동화의 시대가 되게 되면은 이제는 그 도구의 특징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호모 파베르가 처음에는 기계를 만드는데, 호모 파베르의 목적이 뭐예요? 원래는 이 세계의 유의미성이에요. 하이데거 냄새 나죠? Die Bedeutsamkeit der Welt라고. 세계의 유의미성이 뭐야?
호모 파베르의 목적이야. 그런데 노동하는 동물, 노동하는 사람의, 노동하는 농부의 목적은 뭐예요? 이 세계의 자연물 속에서 이 세계의 리듬이 흡수되는 거예요. 그 도구도 결국은 뭐예요? 이 자연의 생산물을 얻기 위하여 노동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 자연의 어떤 순환의 도구를 사용하는, 노동하는 동물과 더불어서 자연과 혼연일체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게 자연의 순환을 못 벗어나는 게 바로 노동인 거야. 야, 여러분, 이게 구분되죠, 이제. 한나 아렌트는 이런 방식으로 노동과 작업을 구분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세계는 작업을 통하여 얻어야 되는 거야. 자연은 세계가 된 거야. 그런데 이 자연을 사물화를 통하여 인공세계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라고 할 때는 이 자연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만든 문화의 인공적 세계조차도 세계라 그래요. 다 포함하는 거죠. 여러분, 세계 그러면 하이데거의 세계 내 존재도 뭐야? 이 자연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문화적 세계도 들어가고 자연 세계도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호모 파베르는 뭐야? 이 자연의 세계를 문화의 세계로 바꾸는 자야. 그러니까 이때의 사물화가 일어나는 거야. 별딩리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됐죠? 그게 사물화는 뭔가요? 자연물을 인공물로 바꿀 때에 호모 파베르가 특정한 나무의 어떤 자연물을 사물화를 통하여 이제 바구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때에 이 세계는 지속성을 얻는 거예요. 맞죠? 근데 노동하는 동물을 통하여서는 이 세계의 지속성이 없어. 노동은 그 결과물이 소비로 직접적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소비가 돼버리고 나서는 또다시 노동이 필요하게 되는 거야. 노동은 소비가 없으면 노동은 죽어버려요. 맞잖아? 여러분 봐봐. 농부가 경작을 하잖아. 그죠? 경작물은 세계의 지속성을 가지지 않아요. 문화적 산물로서 지속성으로서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죠? 그런데 뭐야? 그 지속성을 획득하게 되면서는 어떻게 돼? 그것이 바로 이 세계의 인공세계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킨스틀리히어 벨트는 호모 파베르, 제작하는 인간이 자연물을 사용하여 세계를 만든 거야. 세계와 자연물 사이에는 사물화가 있고 거기에는 제작하는 인간인 호모 파베르가 있는 거야. 이게 바로 뭐야? 이게 바로 제작, 또 다른 말로는 헤어스텔레, 작업, 이래 되는 거예요. 그게 작업과 노동의 뜻을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기계화의 시대가 되잖아요. 기계화의 시대가 된 근대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세계의 유의미성을 추구했던 호모 파베르의 목적이나 아니면 이 자연물 안에서 세계의 어떤 소비를 창조했던 노동하는 동물이나 그 목적이 그냥 기계의 세계에 맞추어져 버리는 거야. 그게 기계의 시대가 되면서 기계는 수단이 아니라 호모 파베르와 노동하는 인간을 다 지배하는 그러한 주체로서 기계의 세계가 호모 파베르와 이 두 양자를 지배하는 그러한 주체와 객체의 전도가 일어나 버려요. 여기에서 뭔가 이제는 진정한 고대의 아고라에서 통용되었던 그러한 어떤 교환의 어떤 시대가 이제는
기계화를 통하여, 자동화를 통하여 빨리 만들 수 있는, 호모 파베르의 어떤 장인 정신을 기계가 다 먹어버려. 그래서 이 기계화의 시대가 된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죠? 그 고대에 있었던 아고라의 시장에서 통용되었던 그러한 장인의 기술은 이제는, 그죠? 대량 생산이라고 하는 이 기계 속으로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고대에 있었던, 폴리스 옆에 있었던 아고라에서 통용되었던 장인들의 그런 정신은 이제는, 호모 파베르의 정신은 자본주의 시장의 교환 시장으로 넘어간 거야. 이렇게 되면서 그 교환 시장에서는 어떻게 돼? 이제는 장인이 필요 없어지게 돼. 이제는 뭐가 필요한 거야? 이제는 거기에서 사물들을 잘 만들어서, 그죠? 생활 필수품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기계를 돌릴 수 있는 시장 가치에 맞는 그러한 계산을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소유주와, 그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자본주의화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제작은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도구의 뜻이 완전히 기계의 시대가 되면서는 노동하는 인간에게나 작업하는 인간, 노동하는 동물, 이게 이제 노동하는 동물이 바로 그 노동하는 인간을 대변하여 아렌트가 직접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노동하는 동물이나 아니면 작업하는 인간, 그게 뭐야? 호모 파베르나, 두 쪽 다 이 기계의 시대가 되면서 기계는 도구가 아니라 이제는 마치 목적인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게 칸트가 인간이 자기 자신의 뭐야?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고 그랬어. 그런데 이 말은 마치 이제 비판적으로 언급하는 거예요. 이 말은 마치 이 세계는 인간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래 되어버리는 거야. 문제가 있죠. 기독교인들이 이 강좌를 꼭 들어야 됩니다. 성서에 그런 말이 있죠. 인간의 모든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세계를 파괴하는 데에 성서가 이용된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건 예도의 말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불교는 이 자연에 대한 그런 파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성서 해석을 통해 달라져야 될 부분이에요. 어림도 이 시대의 근대의 자연 파괴, 이 세계를 파괴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런 종교는 오늘날 무가치하게 돼버려요. 맞죠? 그러니까 인간이 목적으로 대해야 된다. 칸트의 말은 마치 인간만이 목적이고 인간 이외에 이 세계의 사물은 뭐야? 수단이다. 이래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인간의 목적을 위하여 이 세계는 호모 파베르에 의해서 완전히 다 파괴될 수 있다?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이게 오늘날의 기후변화나 엄청난 인간을 위한 어떤 그러한 세계의 유의미성, 인간의 목적 그 자체를 위하여서 이용되었을 때 오늘날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우리 이런 것들을 통찰할 수 있어요.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요거는 좀 문제가 있어. 그죠? 공리주의도 동일한 거예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동. 여러분, 그러한 어떤 명제 속에, 공리주의의 명제 속에, 그리고 실용주의의 명제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인간이 중심입니다. 이해가 돼요? 이 세계의 모든 사물은 인간이 사용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거 위험한 생각이야. 그죠? 인간이 모든 걸 사용해요. 그래서 인간의 유용성에 따라서 뭐야?
이 세계의 사물들은 수단이 됐던 거야, 여러분.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기계의 자동화를 통하여 기계화 시대가 돼버리면 이제는 기계는 수단이 아니게 된 거야. 인간이 수단을 위하여 도구를 만들었는데 그 도구가 주인의 노릇을 해버린다니까, 여러분. 오늘날 로봇 시대를 한번 생각해봐. 응? 근데 문제는 이러한 기계화의 자동화의 시대가 주인이 돼서 이 세계의 지속성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호모 파베르와 노동하는 인간의 차이는 뭐예요? 작업하는 인간은 이 세계의 지속성을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노동하는 동물인 인간, 노동하는 인간보다가도 이 세계에 오늘날 21세기에는 더 많은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호모 파베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요. 핵무기를 만들어내는 거. 여러분 또 이 자연물을 파괴하여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모든 거, 여러분. 그래서 제작하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걸 용인했을 때에 이 세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 재미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의 조건 4장을 읽을 때는 이런 근대의 자본주의 사회의 발달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러한 기계화와 자동화의 문제점도 함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고대의 장인들이 만들었던 그러한 어떤 그 생산물들, 장인 정신의 기술들은 이제는 자동화를 통하여 기계화된 시대에는 그것이 주인이 돼서 오히려 인간을 원래 호모 파베르의 목적은 이 세계의 유의미성이야. 근데 그 유의미성은 인간의 어떤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진 거죠, 그죠? 이건 하이데거한테서도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그럼 이 세계는 우리가 수단으로 만들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오늘날 20세기 말부터 21세기까지 이 세계를 수단으로 하고 인간을 목적으로 했을 때, 그죠? 이 세계가 인간의 목적을 위하여 언제든지 이용될 수 있다라는 이런 사고는 엄청나게 많은 문제점을 만들어냈다. 아주 중요한 통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신학은 반성해야 돼요. 인간이 주인이다. 인간이 또 만물의 척도다. 웃기는 이야기라. 만물의 척도죠. 그런데 이 세계를 수단으로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호모 파베르와 같이 제작하는 인간이 이 자연물을 파괴해서 인공세계를 만드는 것에 일조를 했는데, 그래서 그 사물화를 통하여 이 인공세계를 만들었는데, 그죠? 그 과정에서 이 자연물들의 파괴를 통하여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죠?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 중세의 어떤 그런 시장들이 이제는 자본주의 사회의 교환 시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호모 파베르의 결과물들은 이제는 교환 가치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건 마르크스로 들어가게 돼요. 그죠? 그런데 교환 가치는 뭐예요? 교환 가치는 예를 들면은 시장에서 통용되는 가치죠.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만드는 것처럼. 그런데 교환 시장이 없었을 때는 뭐야? 아니 고대와 중세는 조금 다를 수 있어. 그런데 어쨌든 옛날에, 근대 이전에는 뭐야? 자본주의가 발달하기 전에는 그 시장에서는 사용 가치가 지배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이제 교환 가치로 넘어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호모 파베르가 만들었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교환 시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야.
시장 가치, 시장을 지배하는 소유주들이 이제는 호모 파베르의 그 정신들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해지는 거야, 그죠? 복잡해지는 거야. 그래서 교환 가치가 이제는 뭐야? 사용 가치를 집어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원래 사물에는 특정한 가치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마르크스를 약간 까는 거예요. 왜? 한나 아렌트가 주장하는 거니까요. 모든 사물의 가치는 다른 사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물 자체로부터 가치를 끌어내어 거기서부터 노동의 양을 측정하여 가치를 매기는 건 어려운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물의 가치는 시장 안에서의 다른 사물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이건 절반의 마르크스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절반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사물 자체는 한계 갖고는 노동의 가치와 비례될 수 없는 거죠. 왜? 사물 자체 한계 갖고는 가치를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물은 다른 사물과의 시장 속에 내어놓았을 때만 엄청난 가치를 획득하는 거야, 그죠? 그런 거죠, 그죠? 그게 호모 파베르에 대하여 아까 예도가 프랑스 철학자 이야기했는데 이게 베르그송이죠, 그죠? 그러니까 호모 파베르,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 문화의 창조자로서의 이 인간, 이 인간은 이런 고대, 중세, 근대로 넘어오면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된 거예요. 그게 기계화의 시대가 돼서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그 시장이 이제는 교환 시장으로 넘어와서 교환 가치에 따라서 그 사물의 가치가 매겨지게 되면서는 아주 다른 운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호모 파베르예요. 그 생산물들이. 왜? 이제는 장인이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호모 파베르가 만들어냈던 거를 기계가 만들거든. 기계는 대량 생산이 가능한 거고 그 대량 생산을 통해서도 뭐야? 통해서도 어찌되었건 생활 필수품은 제공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노동과 제작의 가장 큰 차이는 제작은 끝이 있어. 그죠? 노동은 끝이 없어요. 노동은 끊임없는 반복을 요구해요. 제작은 뭐야? 어떤 모델이 있어. 그 모델이 호모 파베르의 어떤 그 제작을 통하여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특정 모델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 모델에 따라서 이제는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제작은 완성되면은 일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노동하는 동물과 다르게 제작하는 인간인 호모 파베르는 처음과 끝 그 헤어슈텔렌 작업에는 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든 조건들이 교환 시장으로 가게 되면서는 다 변질돼 버려요. 그래서 기계화의 시대에는 많은 이 세계의 지속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공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스피드도 많지만은 이제는 기계에 종속되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다. 재미있죠. 이런 거는 우리가 변화된 세계 속에서 마르크스가 가르쳐 주지 못한 부분들 아렌트가 가르쳐 주는 부분은 있어요. 근데 이 세계의 지속성을 가장 확실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안정성을 주는 그런 지속성은 뭐야? 예술작품. 호모 파베르가 가장 위대한 호모 파베르가 있다면 예술가예요. 그 중에서 시와 시는 뭐야? 사물화가 필요 없어. 시는 언어로 하는 거야. 물론 언어의 사물화를 통하여 만들어지는 게 시예요. 그런데
시 말고 해화는 뭐야? 자연물이 있어야 되는 거야. 자연물을 통해서, 자연의 파괴를 통해서 예술 작품을 만들어. 근데 예술 작품은 어떤 해도 주지 않으면서 인간이 만들어낸 이 인공세계, 호모 파베르의 가장 큰 업적인 거야. 맞죠? 가장 큰 업적이면서 이 세계, 그게 자연물을 통하여 만들어진 이 세계가 인간의 세계라는 걸, 인간의 인공세계라는 걸 가장 확실하게 증명하는 게 바로 예술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시와 소설이라든지, 그죠? 이런 예술은 자연의 사물화도 필요 없는 거예요. 언어의 사물화를 통해서도 가능한 거예요. 문화의 정신을 만들어가는 자들입니다. 맞죠? 그런데 해화라든지 조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연의 사물성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죠? 어찌되었건 양쪽 다 인간의 사유가 들어가야 돼요. 인간의 호모 파베르의 사유를 통하여 이 세계의 지속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호모 파베르의 가장 강력한 정점, 가장 위대한 인공세계를 만들어내는 이 세계의 자연을 세계로 만들고 이 자연물을 사물화를 통하여 세계를 만들어내는 가장 위대한 호모 파베르가 바로 예술이야. 그죠? 그래서 예술 작품은 인간의 문화를 정말 고급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제작이라고 하는 사장에서 마지막에서 다루는 게 바로 예술 작품. 세계의 지속성, 세계의 안정성, 이 세계를 집으로 느끼게 하는, 그죠? 이 세계를 껍데기, 거북이의 껍데기가 아니라 이 세계를 온전한 집으로 느끼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예술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는 거주지야. 집에 비유되어서 고대에는. 인간이 편안하게 거주하는, 인간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삶의 집과 같은 곳인가, 이 세계가. 그 집을 편안하게 만들고 가장 편안하게 지속성으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예술작품이라고 봐. 기계는 뭐예요? 기계화와 자동화는 뭐예요? 물론 호모 파베르의 제작을 통하여 기계가 만들어지고 도구가 만들어지지만 자동화와 기계화는 이 세계를 집으로 느끼게 만들기보다는, 그죠? 뭔가 박탈을 느끼게 하는, 인간의 조건을 황폐화시키는 거야, 여러분. 그러나 없어서는 안 될 자본주의의 어떤 근대의 산물인 거야,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야. 인간의 조건에서 기계화를 빼버리면 오늘날 살아갈 수 없는 거야, 그죠? 이런 21세기에, 이런 시대를 살아갈 수 없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화를 통한 호모 파베르의 어떤 도구화는 거죠. 상당히 인간의 조건에 많은 문제점을 만들어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유해 봐야 돼. 그래서 노동하는 동물이나 우리가 5장에서 다루게 되는 행위하는 인간, 한델런이 주제인 거죠. 이 행위하는 인간, 양쪽 다가, 이 호모 파베르를 필요로 했다라는 거. 당연한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은 또 5장을 다룰 때 예도가, 그죠? 다음 시간에 5번째 인간의 조건 강좌를 다룰 때 예도가 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작업하는 인간은 근대를 통하여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은
오늘날도 여전히 이 호모 파베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도구들을 획득하고, 그죠? 그 도구를 사용하고 유용성을 통하여 만들어 가지만, 그러나 이 세계의 자연물들은 결코 호모 파베르의 어떤 수단으로서만 기능할 수 없다라는,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주인이라고 하는, 인간은 목적이라고 하는 이런 칸트의 중요한 사유도, 공리주의나 실용주의에서의 이 세계의 도구성, 유용성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세계는 인간과 더불어서 동일한, 이 세계의 자연물들도 동일한 이 세계의 주인이라는 거, 그 자체로 목적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또한 인간의 조건에서, 그죠? 중요한, 우리가 오늘날 생각해 봐야 되는 주제라고 하는 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너무 재미있죠, 그죠? 이런 방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모 파베르는 자연을 파괴하고 그것을 통하여 인간의 세계를 위하여 인공물을 만들어냄으로써 인간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그런 제작하는, 생산하는, 창조하는 인간이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이 호모 파베르의 자연 파괴를 통하여 많은 문제점들을 근대로부터 만들어내게 되었다라는 것. 여기에서 인간의 조건에서 상실되는 부분이 없는지, 그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고대로부터 있어 왔던 호모 파베르의 역할, 장인들이라든지 어떤 이 세계의 자연물을 고대인들은 호모 파베르를 통하여 점점 인간이 살아가기 좋은, 자연과의 조화를 통하여 살아가기 좋은 집으로 이 세계를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오늘날은 이제 또 다른 그러한 파괴적 역할을, 그죠? 호모 파베르를 통하여 할 수 있었다라는, 그래서 인간의 조건은 또 달라지게 됐다라는 거야. 그런 고대의 어떤 그 호모 파베르를 통한 이 세계를 편안한 집으로 생각했던 것, 이런 것들이 또한 오늘날 근대 사회를 통한 자동화와 기술화는, 그죠? 이런 것들을 거북이 껍데기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집이 아닌 괴리감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낯선 곳으로 호모 파베르가 역할을 할 수 있었다라는,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이 사장에서. 그러나 어찌되었건 작업하는 인간은 사물성을 통하여 이 세계의 지속성을 창조하는 자들이라는, 거기에는 예술 작품이 가장 위대한 역할을 했다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오늘 예도 강좌 마칩니다. 5번째에서 인간의 조건 5장 한델른된 행위라는 개념을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고찰하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가능하신 분들은 그리고 예도TV를 통하여 클래스의 차이를 느끼시는 분들, 꼭 예도TV로 자발적 수업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건이 되시는 분들만. 예도 물러갑니다. 주스.